이것도 당근이나 해야겠습니다. 이 베개 호텔에서 정말 편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당근 오리려고 사진 찍고 있습니다. 몇 번 쓰지도 않았고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베개 덕후라 호텔에서 편하다 싶으면 라벨부터 뒤집어 보고 내용물을 확인해 보죠. 브랜드가 뭔지 보고 충전재가 뭔지 확인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몇 번 눌러보기도 합니다. 특히 5성급 호텔이면 더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호텔에서 쓰는 베개니까 당연히 좋은 제품일 거라 믿고 따라서 삽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서 배워보면 이상합니다. 호텔에서는 머리를 대자마자 편했는데 집에서는 높이가 애매하고 푹신함도 달라서 이 목도 뻐근하고 좀 이상하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당근에 올리기 일수더군요. 처음에는 호텔에만 따로 들어가는 제품인가? 뭐 솜이 다른가? 아니면 제가 잘못 산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겪어보니까 제가 엉뚱한 것만 확인하던 거였습니다. 분명 브랜드도 충전재도 높이도 다 눌러봤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호텔에서는 인생 베개였던 이 제품들이 왜 집에만 오면 완전히 달라지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베개가 아니라 그날 전체 환경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호텔에 가면 집에서 잘 때와 조건이 완전 달라집니다. 매트리스도 다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불들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여행이나 출장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피곤할 수도 있죠. 그리고 침대에 눕게 되면 당연히 침대 이야기도 하지만 베개도 따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잘 자고 난 후에 이 베개를 꼭 한 번씩 다 눌러봅니다. 특히나 제가 베개를 좋아하는 베개 덕후다 보니까 특히나 더 그렇죠. 그런데 같은 베개라도 푹신한 침대에서는 몸이 조금 더 내려가고 이런 단단한 침대에서는 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 차이를 보여드리고자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베개 높이는 그대로여도 이 목과 어깨에서 느껴지는 높이가 달라질 수가 있죠. 이 베개가 달라진 게 아니라 이 침대가 달라진 겁니다. 이불의 포근함이나 이 방의 온도, 그날의 피로까지 더해지면 이 모든 것이 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베개 덕후들은 다음날 기억에 남는 게 대부분 베개 하나입니다. 이 호텔 베개 정말 편하다라고 하죠. 사실 호텔에서는 베개 하나가 아니라 이 침대 전체를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좋다고 집에 가져오는 건 웃기게도 이 베개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좋았던 느낌이 집에서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놓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 베개를 정확하게 어떻게 베고 잤는지조차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인 호텔에서 베개를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호텔 침대에는 보통 베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는 내가 하나만 베었는지 아니면 두세 개를 같이 썼는지조차 잘 기억을 못하죠. 놀거나 일하고 와서 바로 뻗다 보니 당연히 기억을 못할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호텔에서 베개를 한 2개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베개 하나를 이렇게 세로로 세우고 그 앞에 다른 베개를 가로로 놓고 뱁니다. 그러면 뒤에 세운 베개가 앞쪽 베개 윗부분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머리를 대도 베개가 뒤로 퍼지는 게 줄고 너무 깊게 꺼지지가 않죠. 저는 방식이 편한데 다음 날이 되면 이렇게 두 가지를 조합해서 썼다는 거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기억에는 그냥 이것만 남습니다. 그 호텔 베개 정말 편했다. 딱 여기까지죠. 그리고 집에서는 이 베개 하나만 사놓고 호텔에서 느꼈던 편안함이 왜 안 나오는지 정말 이상해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베개 하나를 가지고 그날 호텔에서 베개 2개가 하던 일을 전부 기대한 셈입니다. 같은 베개라도 하나만 베는 것과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쓰는 건 높이와 받쳐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편했던 건 베개 하나가 아니라 이 베개 2개를 같이 썼을 때의 조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베개가 편했다면 하나만 따로 놓고 다시 한번 사용해 봐야 됩니다. 바로도 누워보고 이렇게 옆으로도 누워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베개 하나가 진짜 편했던 건지 아니면 2개를 같이 써서 편했던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베개를 따라만 샀지 호텔에서 쓰는 방식까지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개 하나만 따로 배워봤다고 바로 또 판단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베개는 처음 누웠을 때의 느낌, 그리고 조금 지나서 눌린 뒤의 느낌이 완전 또 달라집니다. 여기서 세 번째입니다. 처음 느낌만 믿고 판단하면 안 된답니다. 예전에 호텔에서 편해서 따라 샀다가 불편해서 치워둔 베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뒤에 같은 제품인 줄도 모르고 또 샀죠. 며칠 써보고 제가 와이프한테 말했습니다. 이번 베개는 괜찮은데? 그러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전에 불편하다고 안 쓴다고 했던 베개 아니야? 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와이프는 같은 베개라 예전 베개를 다시 꺼낸 줄 알더라고요. 똑같은 제품을 샀다고 하니 욕을 제대로 먹었죠.
그런데 왜 불편하다고 했던 베개를 이번엔 편하다고 잘 썼던 걸까요? 바로 같은 베개라도 그날의 몸 상태에 따라 첫인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드러운 호텔 베개는 머리를 대는 순간의 느낌으로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솜이나 구스 베개류들은 머리 무게를 받으면 천천히 눌리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딱 맞아도 조금 지나면 머리가 더 깊게 들어가고 처음에는 높아도 눌린 뒤에는 오히려 편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잠시 누워서 자리를 잡은 뒤에도 계속 편한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같은 베개를 두고도 제 판단이 완전 달라졌으니까요. 결국 호텔에서 한번 편했다는 기억만으로 좋은 베개라고 판단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호텔에서 편하게 느꼈던 이유는 베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써본 베개는 사기 전에 세 가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베개 하나만 따로 배워봅시다. 호텔에서는 여러 개의 베개가 겹치거나 뒤에서 받쳐놓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베개를 전부 치운 상태에서도 여전히 편한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똑바로 누웠을 때와 옆으로 누웠을 때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 괜찮은데 옆으로 돌아 누우면 너무 낮거나 높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자는 자세에도 편해야 집에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처음 느낌이 아니라 눌린 뒤의 높이를 확인해야 됩니다. 머리를 대고 잠시 누워서 베개가 자리 잡은 걸 확인하고 이때 편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포근하고 딱 맞아도 조금 지나면 오히려 너무 깊게 꺼질 수가 있고 처음에는 높다가도 오히려 괜찮은데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확인했는데 계속 편하다면 그 제품은 당신에게 딱 맞는 제품인 겁니다. 저는 그동안 호텔에서 편했다는 기억 하나만 믿고 베개를 계속 따라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또 실망하고 또 다른 베개를 찾아 놨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호텔에서 편한 베개를 찾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편할 베개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마 저처럼 특히나 베개에 민감하신 분들은 바꿀 때마다 이번엔 다르겠지 하면서 돈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당장 구독을 해두세요. 지금 바로 1초면 됩니다. 좋은 베개를 쉽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접 써보고 실패하면서 찾은 돈 날리지 않는 기준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베개 구매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어떤 베개가 나에게 맞는지 베개 고르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베개는 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